안녕하세요. 회계로 이해하는 세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진석 회계사입니다. 블로그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실무진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한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진분들을 위한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명 정도의 실무진분들이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얻고 계십니다. 제 글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연락처는 다음과 같고 오픈 카톡방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설명하는 이진석입니다. 지난번에 연결재무제표의 기본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미실현이익은 연결 실체 내에서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면 재고자산을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판매했을 때 일반적으로 원가보다 매출 금액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이익은 하나의 회사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익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하는데요. 제가 글은 두 개로 나눠 놓았지만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 제거와 유형자산의 미실현이익 제거 관련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재고자산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제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개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였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어떤 내부거래든지 하나의 회사였다면 내부거래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고자산 내부거래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내부거래입니다. A 모회사, B 자회사입니다. 자회사는 지분율 100% 회사다. 제가 글에 이렇게 해놨지만 엑셀을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내부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한테 재고자산 100원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100원이 있고요. B는 현금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B의 원가 50원의 재고자산을 100원에 팔면서 아래와 같은 회계 처리를 수행했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50원이니까 재고자산 50원, 매출원가 50원. 100원에 판매했으니까 매출 100원, 매출채권 100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B 회계 처리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B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재고자산 100원, 매입채무 100원일 것입니다. 이 회계 처리가 발생했을 때 연결 실체라면 하나의 회사를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 거래는 재고자산의 이동일 뿐이므로 매출이랑 매출원가가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위 회계 처리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 A에서 B로 재고자산이 단순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출이랑 매출원가가 발생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의 회사라면 매출이랑 매출원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 실체라면 연결 조정 분계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까요? 연결 재무 상태표와 연결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결 조정 분계는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결 정산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을 때 연결 재무 상태표부터 먼저 작성하는 것입니다. A의 재고자산은 얼마일까요? 100원 빼기 50원입니다. 100원, 매입 채무 없고요. 자본금 200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매출 100원에 매출원가 50원이 발생했으므로 이익잉여금은 50원일 것입니다. B는 맨 처음에 현금이 있었습니다. B는
현금 100원에 자본금 100원이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100원, 매입채무 100원이 생겼습니다. 단순 합계를 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연결 조정 붕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연결 조정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랑 매출 원가가 지금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결 실체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익입니다. 따라서 매출이랑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을 차변의 매출 원가를 대변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므로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을 대변으로 차감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 계정은 매출 원가입니다. 지금 재고자산이 50원짜리가 100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재고자산이 A에서는 50원이었는데 B로 이동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재고자산 원가가 100원이 된 겁니다. 왜 100원이 발생했을까요? 50원짜리를 1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익인 50원만큼 과대 계상된 것입니다. 이 50원. 자, 재고자산 50원짜리를 100원에 팔면서 과대 계상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대 계상된 금액도 연결 조정 붕괴로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액으로 분괴를 해본다면 매출 100원, 매출 원가 50원, 재고자산 50원. 위 회계 처리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그대로 제거가 됐고요. 매출 원가도 그대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재고자산은 A 회계 처리를 역분괴하는 것은 아니고 B에서 과대 계상된 재고자산을 줄여주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과대 계상된 게 있죠. 채권 채무가 지금 서로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하나의 실체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상계해 줍니다. 모든 내부 거래 재고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 재무 상태표와 연결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자본 상계부터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본 상계는 종속기업 투자 주식과 B의 자본금을 상계합니다. 모든 분계를 연결 재무 상태표에 반영하면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자, 같이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재고자산 먼저 제거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제거하고 매출 채권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 주식도 제거하고요. 매입 채무도 100원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본금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매출 원가와 매출이 둘 다 손익 계정이므로 순액으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결 재무 상태표가 작성이 완료되었는데요.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금 100원입니다. 현금은 B가 보유하던 현금 100원과 같아졌습니다. 재고자산 100원입니다. 재고자산 100원은 A가 보유하던 재고자산 금액과 같습니다. 매출 채권은
원래 0원이었으므로 0원이 되었습니다. 종속기업 투자 주식은 연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입니다. 따라서 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 역시 A, B 둘 다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0원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A의 자본금만 나타났습니다. 이익잉여금은 A, B 둘 다 0원이었으므로 서로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검증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재무상태표 작성이 끝났고요.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별도 손익계산서를 A와 B를 각각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A는 매출이 100원이 발생했고 재고자산 50원짜리를 B에 처분하면서 매출원가 50원이 발생했습니다. B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단순 합계를 하면 이렇게 A의 손익이 그대로 들어올 텐데요. 연결조정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연결조정분계를 하면 매출 100원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매출 원가가 대변에 있으니까 증가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0원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손익계산서는 단순 합계에서 연결조정분계를 반영한 손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랑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0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모든 손익이 제거가 되었으므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손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모든 재고자산이 연결조정분계를 통해서 제거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미실현이익이 50원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가 판매가 되었다. 그러면 연결조정분계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매출이랑 매출원가를 제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재고자산 금액을 여기서는 아까 50원을 제거를 했었는데 50원 중에 50%가 팔렸으니까 25원만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추정을 해야 되냐, 이 판매분도 같이 추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미판매분과 판매분을 추정해서 정확하진 않더라도 중요성을 초과하지 않을 만큼의 정밀한 추정치를 개발하셔가지고 연결 재무 상태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의 내부거래 제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형자산의 처분입니다. 유형자산의 내부거래 제거. 유형자산의 미실현이익 제거 관련 글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유형자산 내부거래 미실현이익 제거 글입니다. 유형자산 역시 똑같습니다. 유형자산 역시 하나의 회사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A와 B 재무상태표, 유형자산 처분 전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설명드리면 종속기업 투자주식 100원, 기계장치 50원, 자본금 150원이 남아 있습니다. B는 현금 100원, 자본금 100원입니다. 여기서 추가 정보가 있는데요. A의 기계장치 잔여 내용 연수는 5년이고 B는 기계장치 취득 시 중고자산이므로 A의 잔여 내용 연수만큼 상각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A 회계처리입니다. 기계장치 50원짜리를 100원에 판매했습니다. B에. 그럼 B는 기계장치 100원을 인식하고 미지급금 100원으로 인식했습니다.
위와 같은 회계 처리를 수행했을 때 연결 조정 붕괴는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요? 자, 하나 더 정보 드리면 12월 31일에 거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역시 하나의 실체였다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은 하나의 실체였다면 그냥 기계장치가 이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보유 중이던 기계장치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 처분이익이 발생했을까요? 기계장치 처분한 것이 아니고 이동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처분이익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분이익을 제거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처분이익이 대변 계정이므로 차변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가 원래 장부금액이 50원인데 B로 이동하면서 기계장치 100원으로 장부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냐하면 50원짜리를 100원으로 팔았기 때문에 기계장치가 100원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실현 이익은 얼마일까요? 50원이 100원이 됐으니까 미실현 이익은 50원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50원짜리가 100원이 됐으니까 기계장치 50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자, X1년 연결조정붕괴는 이게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X2년엔 어떨까요? 자, X2년은 자, 처분이익 50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결 재무 상태표 상에서 이익잉여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거는 회계 원리 내용이므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50원이 있는데요. 기계장치 50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대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50원 내려오고, 자, 여기서 추가로 조정해야 될 게 나옵니다. B는 기계장치를 100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수행할 것입니다. 근데 A였다면 기계장치 50원을 잔여 내용 연수만큼 상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B는 당연히 자신의 취득원가가 100원이 되었으니까 100원을 기준으로 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의 회사였다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회사였다면 B의 감가상각비가 연결 재무제표에 남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회사였다면 A가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감가상각비가 연결 손익계산서에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A의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B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인식했을까요? B가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20원일 겁니다. 하지만 A는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인식을 할까요? 50원의 잔여 내용 연수가 5년이므로 10원만큼만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A의 감가상각비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10원만큼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B는 감가상각비 20원을 차변에 인식했을 것이므로 대변으로 빼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X3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익잉여금이 나오죠. 이익잉여금은 자 50원이 되어 있고 차변에 50원이 있었고 대변에 10원 손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3년에는 이 감가상각비는 다음 해에는 이익잉여금이 되었을 것이므로 50 빼기 10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빼보겠습니다. 기계장치 10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을 하겠죠. X3년의 연결 조정 붕괴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X3년까지 감가상각을 수행하다가 B가 이제 외부에 처분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미실현 이익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므로 연결 조정 붕괴를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4년 초에는 잉여금 40원 빼기 10원입니다. 그러면 30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기계장치 역시 순액으로 30원이 대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외부에 처분하게 되면 기계장치가 전액 실현이 되므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B가 보유하던 중에 오히려 더 싸게 팔았다면 B 재무제표에는 처분 손실이 발생했을 거잖아요. 따라서 이 계정을 B의 상황을 보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조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연결 재무상태표와 연결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 조정 붕괴가 위와 같이 종료가 되었을 때 연결 BS와 연결 PL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A와 B의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고요. 이때 단순 합계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 합계는 A와 B를 그대로 단순 합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결 조정 붕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X1년도에 처분이익 50원이 차변에 나왔으므로 이익잉여금에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50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미수금은 내부거래 제거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이죠. 그리고 미지급금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연결 조정 붕괴를 마쳤습니다. 이때 연결 BS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B가 보유하던 현금과 같아졌고요. 미수금은 0원이 되었죠. 왜냐하면 A가 현재 보유 중인 100원은 B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내부거래이므로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주식도 0원이 되었고 기계장치는 A가 원래 50원으로 가지고 있었으므로 연결재무상태표 기계장치가 50원이 되었습니다. 미지급금 역시 B가 보유하는 미지급금은 A에 대한 미지급금이므로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A의 자본금이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 A, B 모두 이익잉여금이 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이제 X1년에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X2년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2년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요? 손익계산서와 연결 재무상태표를 둘 다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B는 이제 감가상각을 수행했을 것이므로 기계장치 80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20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년차의 연결조정분기에서 수정해야 될 거는 이제 기계장치가
50원 빼기 40원인 마이너스 40원이고요. 이익잉여금도 수정해 주어야겠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플러스 감가상각비 빼기 이익잉여금일 것입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완료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뀐 게 뭐냐? 기계장치와 이익잉여금만 바뀌었습니다. 기계장치는 A가 감가상각을 했다면 A가 50원인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했다면 40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40원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A가 50원인 상태에서 감가상각을 했다면 감가상각비 10원이 발생해서 연결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10원으로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BS는 이렇고 PL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B의 판관비는 마이너스 20원, 당기순이익은 판관비가 그대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20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연결조정 붕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붕괴를 볼까요? 연결조정 붕괴는 감가상각비가 10원이 대변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연결조정 붕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되고 플러스 10원이 됐죠. 판관비가 줄어드는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연결 손익계산서상 판관비는 마이너스 10원, 당기순 손실도 10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의 미실현이익을 설명드렸는데요. 제 강의와 블로그 글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하나의 회사였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연결조정 붕괴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